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피가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3D 레이어에서 Z축 스케일 사용해 보셨나요? 오늘은 Z 스케일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2D 레이어의 스케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D 같은 경우는 S를 누르게 되면 스케일이 나오잖아요. 이 스케일에서 X축과 Y축에 대한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를 3D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Z 스케일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Z 스케일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스케일을 링크를 끊고 이렇게 Z 값을 움직여 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Z에 대한 값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는 없죠. 그래서 여기를 기본으로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트는 이 중심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D 레이어의 중심점에 Z축이 있거든요. 자, Z축에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값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커스텀 뷰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뷰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얘의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스케일 값을 움직여 보도록 하죠. 그래서 Shift S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스케일이 X, Y, Z 값이 동일하죠. 앵커 포인트를 움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Z 스케일 값을 움직이게 되면 앵커 포인트와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3D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해 놓은 상태에서 레이어 3개를 제가 이렇게 정렬을 해 놨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커스텀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심에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오브젝트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얘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금 중간에 있는 애는 포지션 Z 포지션 값이 0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애는 안쪽으로 100픽셀만큼 들어갔고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00픽셀만큼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널 오브젝트. 자, 널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얘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죠. 그러면 중심에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널 오브젝트에다가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페어런츠 걸어요. 페어런츠를 걸게 되면 이 널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가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여기에서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스케일을 제어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 널 오브젝트 S 누르고요. 스케일에 Z 스케일을 여기서 움직여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100으로 돼 있고요. 크기는 여기에서 제가 값을 키워 볼게요. 그럼 어때요? 자, 널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앞뒤로 스케일이 커지는 게 아니고 위치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널 오브젝트나 아니면 중심에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페어런츠를 걸고 얘의 스케일 값을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제가 텍스트를 20개를 복사를 해서 3D 레이어에 배열을 해놨어요. 배열된 3D 레이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제가 커스텀 뷰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커스텀 뷰로 봤더니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 얘들을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어가 많을 때는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전체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에 가서 프리컴포즈. 그래서 얘를 텍스트 이렇게 해놓고 컴포지션으로 만들죠. 그리고 OK. 자,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컴포지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자, 얘를 일단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죠. 3D 레이어로 변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어때요? 아까는 이 공간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얘는 공간이 아니고 2D 형태로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2D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칼립스를 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3D 레이어로 다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3D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 누르고요. 이때 Z 스케일의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에 Z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중심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멀어진 형태로 오브젝트가 배열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컴포지션의 Z 스케일을 제어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의 간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3D 레이어에 상자를 배열을 해놨는데요. 이 상자의 스케일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세팅은 어떻게 해놨느냐? 자, 일단 3D 박스를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요.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제가 듀플리케이트 떠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상자는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5개의 레이어로 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뷰를 커스텀 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듀플리케이트 떠서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얘를 다시 컴포지션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D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칼립스를 이렇게 켜놓은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한 대 설치하고 그리고 라이트 2개 설치를 해서 지금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환경광을 설치를 한 상태죠. 자, 여기에 바닥으로 사용할 솔리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3D 레이어 있잖아요. 얘 스케일의 키를 잡는 거죠. 처음일 때 얘 Z 스케일을 제가 1로 설정을 해서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키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제가 2초 정도 갔을 때 얘를 100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스케일이 작은 상태에서 나중에는 커지는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프리뷰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D 레이어에 Z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